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쏟아부은 돈이 무려 9조 원. 일본 경제는 이제 한국인 없이는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전통 일본인 관광식당업 대표가 고백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모순된 대응에 숨겨진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가네다 미호는 창문을 닦으며 텅 빈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도쿄 아사쿠사의 작은 가정식 식당 미호야는 이제 손님 없는 정막만이 감돌았죠. 굵은 주름이 패인 손으로 카운터를 쓸던 미호의 표정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으니 오늘도 빈 테이블만 닦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또 오늘도 손님 한 명 없었나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이웃 고바야시 상인이 쓸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근처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고바야시는 미호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사쿠사 전체가 관광객 없이 조용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오늘도 한 그릇도 팔지 못했어. 이러다간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네. 미호의 목소리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식당을 활기차게 운영하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 함께 찍은 추억의 순간들, 그리고 아들 결혼식 사진까지. 모든 기억이 이 작은 공간에 스며들어 있었죠. 고바야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접어야지. 그 한국인들 불매운동에 코로나까지.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은 버티기 힘들어. 나도 곧 정리할 생각이야. 미호는 대답 대신 뒷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반들반들 닦아놓은 냄비들, 칼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도마까지. 모든 것이 사용되지 않아 쓸쓸해 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예전엔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가끔 지나가는 현지인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재료 주문도 못하고 이렇게 가다간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호는 메뉴판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30년간 거의 바뀌지 않은 메뉴들, 정성 들여 만든 가정식 요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메뉴판이었죠. 저녁이 되자 미호는 일찍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닫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었으니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보는 미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더 버텨볼까? 30년 세월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호는 문득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며느리 유이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곤 했지만 미호는 전통을 중시하는 마음에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미호는 오래간만에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빨간색으로 적힌 숫자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석 달도 버티기 힘들겠다는 현실이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 아래 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일찍 미호야 문을 연 미호는 청소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놀랐습니다. 며느리 유이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선 것이었죠. 30살의 유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시집 온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정보기술 회사에서 일하던 유이는 평소 시어머니의 가게에 거의 오지 않았기에 이른 아침 방문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유이의 말에 미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슨 일로? 무슨 말이니? 너는 회사 일이 바쁘잖아. 미호의 말에 유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는 잠시 휴직했어요. 어머님 가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IT 전문가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전통 식당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도와준다니 고맙지만 우리 가게는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왔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진 않아. 유이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요즘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일본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사쿠사 지역을 많이 찾는데 그들이 찾는 건 진짜 일본 가정식이랍니다. 어머님 음식이 딱 그거잖아요. 미호는 반신반의하며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이가 보여주는 통계와 그래프에는 최근 몇 달간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니? 유이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먼저 포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어 메뉴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가게를 알리는 거죠. 제가 어머님 요리 사진을 찍어서 올려볼게요. 미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스 시스템, 온라인, 모두 미호에게는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식당을 둘러보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해보렴. 하지만 내 요리 방식은 바꾸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유이는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포스기를 설치하고 메뉴판을 한국어로 번역했으며 미호가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어 보였지만 열흘쯤 지났을 때 첫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인터넷에서 본 그 식당인가요? 서툰 일본어로 말하는 한국인 여성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정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한국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며 맛집 블로그도 운영한다고 했어요. 유이의 게시물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손맛 같은 진짜 일본 가정식을 먹고 싶었어요. 박정현의 말에 미호는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요리를 먹으러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정성껏 만든 가정식 정식을 내놓자 박정현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제가 블로그에 꼭 소개할게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문을 열자마자 한국인 관광객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5명, 저녁에는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박정현의 블로그를 보고 왔다고 했죠. 어머님 보세요. 박정현 씨가 쓴 글이 한국 여행 커뮤니티에서 인기글이 됐어요. 유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도쿄에서 만난 진짜 일본 할머니. 밥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호의 요리와 정성스러운 손길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식당의 소박한 분위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 미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삐 움직이며 주문을 받는 유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아이디어가 식당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미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쓸쓸했던 식당에 다시 활기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날 밤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며 미호는 유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이. 내 도움이 아니었다면. 유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어머님. 이제 우리 함께 더 멋진 일들을 해봐요. 한 달이 지난 토요일 아침, 미호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밖에서는 10명 남짓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빈 테이블만 바라보던 식당에 이제는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호가 허둥지둥 문을 열자 손님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과 젊은 커플들이었고 모두 박정현의 블로그나 다른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유이는 익숙한 한국어로 손님들과 대화하며 주문을 받았고 미호는 주방에서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유이, 이것 좀 가져가 주렴. 미호가 내민 첫 번째 정식을 받아든 유이는 환한 미소로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미호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식당 내부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 맛있다는 감탄사, 그리고 오랜만에 들리는 식당의 생기 넘치는 소리들이 미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고 잠시 한숨 돌릴 때쯤 고바야시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북적이는 분위기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호,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손님이 이렇게 많아? 고바야시의 물음에 미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알게 됐나 봐. 고바야시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식당 안의 한국인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호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미호. 이런 건 다 한때야. 곧 또 상황이 바뀔 테니까. 한국인들만 믿다가 또 다치지 마. 그의 말에 유이가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지금 일본 여행이 트렌드가 됐어요. 게다가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인들에게는 쇼핑하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건 계속될 거예요. 고바야시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고. 나는 저 옆 가게처럼 망하기 전에 일찍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떠나고 난 후 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바야시의 경고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분명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한국인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중년 여성이 음식을 먹은 뒤 감동한 표정으로 미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 요즘 한국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그 말에 미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어머니의 손맛은 비슷한 감동을 준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미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손님은 기념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도 꼭 소개할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녁 시간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미호와 유이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문을 닫을 때쯤 미호는 오늘 하루 판매량을 계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전 일주일 매출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하루 만에 나온 것이었죠. 어머님,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더 많은 재료를 주문해야겠어요. 유이의 말에 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야겠구나. 그리고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도 배워볼까 해. 미호의 말에 유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방의 불빛 아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호야 식당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오후, 식당 영업이 잠시 한가해진 시간에 미호와 유이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현이 만든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중이었죠. 박정현은 이제 미호야의 단골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 통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유이가 가리킨 화면에는 최근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소비 패턴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일본 여행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250만 원, 한화로 환산하면 9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는 내용이었죠. 이렇게나 많이, 그렇게까지 쓰는 거야?
미호의 놀란 목소리에 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명품 쇼핑, 화장품, 전자제품을 많이 사가는데 요즘은 식도락 여행이 트렌드라 음식에도 많이 쓴대요. 미호야 같은 현지 식당이 인기가 많은 이유죠. 박정현도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면세점,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 료칸과 온천까지 한국인들로 북적거려요. 사실상 지금 일본을 먹여 살리는 건 한국 아줌마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박정현의 말에 셋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경제 뉴스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일본으로 오는 걸까? 예전에는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많이 오지 않았잖아. 미호의 궁금증에 박정현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가까워서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데다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한국인들에게는 쇼핑 천국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못 다녔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고요. 유이는 태블릿을 넘기며 또 다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작년 대비 올해 한국인 관광객은 600% 증가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리베이지 관광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리베이지? 네, 복수처럼 몰아서 하는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못 간 만큼 한꺼번에 여행하고 소비하는 경향을 말하죠. 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식당이 갑자기 잘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런 큰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일 관계 악화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일본 여행을 꺼리던 때가 있었는데 세상은 참 빠르게 변했습니다. 우리 식당도 이제 예약제로 바꿔야 할지 모르겠네. 요즘은 문 열기도 전에 줄 서 있는 날이 많으니. 미호의 말에 유이는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인터넷으로 미리 계획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변화에 저항했던 미호였지만 이제는 유이의 제안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한 덕분에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만 잘 되는 건 아니죠? 미호의 질문에 박정현은 주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사쿠사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어요. 센소지 주변 상점들, 나카미세 상점가, 그리고 주변 음식점들도 한국인들로 북적거리고 있죠. 사실 도쿄 전역이 그래요. 유이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식당이 특히 인기 있는 이유는 정성과 진정성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인들은 관광객이 많은 유명 체인점보다 현지인이 가는 진짜 맛집을 찾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호야는 완벽한 장소죠. 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혹시 또 상황이 바뀌면 어쩌지? 박정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적어도 당분간은 이 추세가 계속될 거예요. 엔화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 한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미호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정성껏 요리해 주시는 한 우리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미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도 삶의 지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미호야 식당은 여느 때와 같이 한국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미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중년 여성들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혼자 오는 젊은 여성들, 소규모 가족 단위, 그리고 신혼부부들까지 다양한 층의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죠. 어머님, 요즘 한국인 손님들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유이가 주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손님층이 다양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사항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었거든요. 맞아. 처음에는 그냥 일본 가정식이라고 하면 다 좋아했는데 요즘은 된장국 추가해주세요. 덜 짜게 해주세요. 같은 요청이 많아졌어. 유이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 음식에 더 익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경험 자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기 취향에 맞게 즐기려고 하는 거죠. 미호는 이런 변화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그녀의 음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즐기려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손님은 미호의 된장국 레시피에 관심을 보이며 물어보기도 했고, 또 다른 손님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 반찬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도쿄를 두세 번 이상 방문한 한국인 재방문객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유명 관광지만 가는 게 아니라 현지인처럼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유이의 말을 듣고 있던 중 한 젊은 한국인 커플이 미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하코네 온천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근처에 미호 할머니 음식 같은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유이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도 온천 체험 연계 식사 코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근처 료칸과 협업해서 온천을 즐긴 후 우리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미호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던 예전의 미호라면 즉시 거절했을 테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은 그녀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죠. 그게 가능할까? 료칸들이 우리 같은 작은 식당과 협업할까? 유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 료칸들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하거든요. 게다가 박정현 씨가 소개해준 여행사와도 연결할 수 있고요. 한국인들은 이런 현지 경험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천과 전통 가정식의 조합,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녀가 30년간 지켜온 전통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는 것이죠.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데 메뉴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야겠다. 온천 후에는 몸에 좋은 음식이 어울리니까. 유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는 기꺼이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미호야 온천 후 정찬 코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료칸 3곳과 협업한 이 패키지는 입소문을 타고 금세 한국 여행사들 사이에서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온천 후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미호의 특별 메뉴는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죠. 미호 씨, 당신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료칸도 한국인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협업 중인 료칸 주인의 말에 미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한 건 요리뿐이죠.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며 미호는 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손님 하나 없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은 예약이 넘쳐나고 주변 상점들과의 협업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화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 미호의 혼잣말에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머님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전통만 고집하던 분이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시니까요. 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깨달았어. 변화도 지켜야 할 전통이더라고. 시대에 맞게 적응하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것들도 모두 잃게 될 수 있으니까. 여름이 시작되고 관광 성수기가 한창일 때 미호야 식당은 연일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미호와 유이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고바야시가 심각한 표정으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미호, 큰일 났어. 도쿄도가 숙박세를 올린대.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야. 미호는 주방에서 나와 고바야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을 보며 고바야시도 점차 그의 경고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이날만큼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오른다고 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손님들 다시 끊길 거야. 일본 정부가 항상 이래. 잘 될 때 욕심을 내다가 결국 다 망치고 마는 거지. 고바야시의 말에 미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는 사업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될까봐 두려웠죠. 그때 유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숙박세 인상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엔화 약세 때문이니까요. 숙박비가 조금 올라도 전체 여행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요. 고바야시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세금 인상은 시작일 뿐이야. 이대로 한국인들이 계속 몰려온다면 분명 더 많은 규제와 세금이 따라올 거야. 그의 말을 들으며 미호는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며 손님들이 한순간에 끊겼던 그 시간들. 그때의 고통과 불안이 다시 엄습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호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한 한국인 단체 손님이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비가 갑자기 올라서 당황했어요. 예약할 때보다 2만 원이나 더 냈네요. 맞아요. 이번에는 괜찮지만 다음에 또 오려면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미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고바야시의 경고가 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식당을 찾은 박정현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현 씨, 숙박세 인상 소식 들었어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불만스러워 하나요? 박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식은 들었어요. 일부 여행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일본 정부가 관광객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미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세금 인상이 시작이라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부를 정리하며 미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유이는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켜보며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우리는 이제 단순히 관광객만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천 코스도 있고 한국 여행사와의 연계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요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미호는 며느리의 말에 약간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미호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재료를 구입하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요즘 한국인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더니 정부에서 또 방해하네. 이게 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호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몇몇 한국인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미호의 인사에 손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뒤로 하고 미호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요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한 희망은 있을 테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미호야 식당에서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관광청에서 나온 담당자와 한국관광공사 대표가 함께 자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일 관광 교류 증진을 위한 비공식 미팅을 위해 미호야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미호의 식당이 이제는 한일 관광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이었죠. 미호 씨의 식당은 정말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현지 식당 중 하나죠. 일본 관광청 담당자의 말에 미호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이가 옆에서 통역을 도왔고 박정현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미호야 같은 곳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경험을 원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한국관광공사 대표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유이는 최근에 조사한 설문 결과를 꺼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한국 손님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는 비율에 비해 일본인이 한국에 가는 비율은 4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일본 관광청 담당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호도 놀란 눈빛으로 유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미호의 질문에 박정현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올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대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70만 명 정도에 그칠 전망이에요. 이 불균형에 대해 일본 관광청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해외여행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으로 가서 배울 필요가 있겠네요. 어쩌면 나도 한국 가서 김치찌개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미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이는 태블릿을 넘기며 또 다른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 관광객의 78%가 엔저로 인해 일본에 왔다고 응답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동기였다는 거죠. 이 말에 한국관광공사 대표가 솔직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돈 쓰러 오는데 당신들은 왜 안 오나요?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호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관광이란 단순히 경제적 교류만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이기도 한데 한쪽만 몰리는 현상은 분명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도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저도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미호의 솔직한 고백에 유이가 밝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우리 함께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께 제 고향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교류란 서로를 방문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회의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는 발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많으신가요? 유이의 물음에 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게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이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돌아가서 좋은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일본인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미호는 며느리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쩌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식당 주인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제한적이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일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계절 메뉴를 좀 더 준비해 볼까? 유이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미호야 식당은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미호가 30년간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 미호는 일찍 일어나 식당 벽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유이가 도착했을 때 미호가 손수 쓴 한국어 안내문이 벽에 걸려 있었죠. 환영합니다. 한국 손님 여러분. 유이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호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써서 걸어놓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 멋져요. 발음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할까 해서. 유이는 감동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무뚝뚝하고 전통을 고집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기꺼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60에 가까운 나이에 말이죠. 오전 시간, 식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일관광협회에서 소규모 좌담회를 열기 위해 미호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온 소규모 식당 주인들과 한국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미호 씨의 식당은 정말 훌륭한 성공 사례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지금은 예약이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좌담회를 진행하는 협회장의 말에 미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며느리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을 찾아주시는 한국 손님들 덕분이고요. 좌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식당 주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고 한국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성향과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호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어떻게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변화가 두려웠어요. 30년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미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식당 주인들은 더욱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오사카에서 온 식당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인 손님들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입맛도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되었죠. 좌담회가 마무리될 무렵 미호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곳이 비록 작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음식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는 가장 좋은 소통 수단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좌담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미호와 유이는 내일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호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실험하고 있을 때 유이가 궁금해하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뭘 만드세요? 미호는 유이에게 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맛 좀 봐. 김치와 된장을 섞어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 봤어. 유이는 놀란 표정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된장이 만나 만들어낸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미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온 후 생각했어.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섞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요. 유이는 감동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호와 유이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미호가 유이의 고향을 방문하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미호는 단순히 한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두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었죠. 이 소스를 무엇에 사용할 계획이세요? 미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이야. 한일 친선 정식이라고 할까 해. 한국과 일본의 맛이 어우러진 코스 요리로 말이야. 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거예요. 미호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한쪽만 아니라 양쪽 모두를 생각할 때가 됐어. 균형 있는 교류. 그게 진정한 발전이니까. 그날 밤, 미호와 유이는 늦게까지 새 메뉴를 위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김치찌개에서 영감을 받되 일본식 다시마 국물을 사용하고 일본 전통 덮밥에 한국식 양념을 가미한 요리들이었습니다. 두 문화의 맛이 어우러진 새로운 음식들은 미호야의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자신 있으세요? 유이의 질문에 미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것, 그게 살아남는 법이죠. 내가 30년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 아래 미호와 유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불확실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어머니와 며느리, 전통과 변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 순간 미호야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상생의 길은 일방적인 혜택이 아닌 양국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균형 있는 관광 교류를 이루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한일 관계와 관광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